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 오늘 운동 잘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운동하는 곳은 제가 일하는 센터예요. 간략하게만 좀 보여드리면, 자, 아주 간략하게 그냥 한 바퀴만 딱 돌게요. 쭉. 오케이. 제가 일하는 PT샵 센터입니다. 혹시 운동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일산 서구 대화동이거든요. 이쪽에 마이밸런스라는 PT샵인데 이쪽 오셔서 저한테 운동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없구나. 제가 트레이너입니다. 헬스 트레이너고, 그래서 이런 방송 하는 겁니다. 자,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명절인데도 회원님들이 운동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모집을 해갖고 명절 연휴인데도 수업을 했습니다. 나온 김에 방송도 하고 좋죠 뭐. 자,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깨 운동입니다. 어깨 운동. 등 운동을 어제 해버려가지고 등을 방송할 차례인데 어깨 운동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거 라이브 방송이 좀 지루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제가 요약본 매번 올리거든요. 며칠 기다리면 요약본 올라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깨 운동 해볼 건데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동작을 할 거예요. 여기서 측면이 사용되고 여기서부터 전면이 사용되고 승모근이 올라와서 이 날개뼈가 좀 건강하게 움직이는 좀 기능적인 동작으로 워밍업 한번 하고서 어깨 운동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중량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많이 하면 위험해요. 가볼게요. 막말로 이거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해도 어깨는 충분히 발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청자가 없습니다. 속상해요. 홍보를 한번 때리고 가죠. 운동 라이브 방송. 어깨 운동 얼른 들어보세요. 짝짝짝. 인스타그램 말고 그 스레드에다가 홍보하겠습니다. 홍보할 곳이 스레드밖에 없는 게 속상하네요. 인스타에는 감추고 있거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이제 약간 혈액이 도니까 부스터 때문에 이렇게 막 귀 뒤가 좀 따갑습니다. 부스터 먹고서 이렇게 몸이 따가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 특별히 각성이 됐다거나 뭐 정말 나쁜 부작용이거나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그냥 부스터에 들어있는 베타알라닌이라는 성분의 부작용이에요. 따가워지는 건데 따가워지는 거 말고 따로 부작용이 없으니까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베타알라닌이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주거나 뭐 회복에 도움을 주거나 이런 건 사실 정확하게 오피셜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기능을 한다고는 얘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섭취를 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깨 운동 본 세트 들어가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자, 프론트 레이즈 먼저 가겠습니다. 프론트 레이즈. 이 전면 어깨 운동이거든요. 전면 어깨. 레이즈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가슴 운동을 특히 플라이 동작을 많이 연습을 하잖아요. 프레스 말고. 그것처럼 어깨 운동도 레이즈를 꼭 해줘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무조건 프레스인데 갈수록 좀 레이즈의 중요성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가슴 운동할 때 플라이나 어깨 운동할 때 레이즈 많이 해야 됩니다. 낮이라 좀 덥다 보니까 몸에 열이 빨리 오르네요. 좀 더 펌핑하고서 좀 더 멋지게 상타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시로 바꿔 입겠습니다. 오케이. 자, 운동 이어서 진행해 볼 거고, 오케이. 레이즈 다음 세트 진행하겠습니다. 레이즈 할 때는요, 덤벨을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그래서 무게가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리나 이런 게 숙여질 수도 있고 허리 부상이 좀 가능성이 있으니까 벨트 차고 하시는 거 추천해요. 할게요. 땀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운동 관련 궁금한 거 있으면은 다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바로바로 소통 겸 이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운동 아니어도 좋습니다. 근데 저도 제가 아는 것만 대답해 드릴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자, 운동 중에 사실 물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을 마시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오늘 이온 음료를 가져온 이유가 지금 공복 상태가 되게 길거든요. 지금 좀 당 섭취가 충분히 되어야 에너지를 소모할 수도 있고 이 펌핑감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침을 6시 반쯤 먹었어요. 6시 반? 7시쯤 먹어가지고 공복이 거의 지금 시계가 반 바퀴 돌 동안 공복 상태여가지고 배가 고픕니다. 이렇게 배가 고파서 다이어트 어떻게 하지 앞으로? 4월에 원래는 시즌을 좀 뛰어볼 생각이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고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14kg는 레이즈 하기에는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도 고중량 도전을 하긴 하는데, 고중량을 계속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아예 놓으시면 안 돼요. 진짜 순식간에 약해집니다. 약해지지 않으려면 고중량도 가끔씩 해야 되고, 또 반대로 이 고반복이 안 되는 것도 약해졌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고반복 운동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오늘은 고반복, 오늘은 고중량 이렇게 날을 나눠도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세트마다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세트는 고반복, 두 세트는 중반복, 3세트는 고중량 이렇게 해서 좀 세트를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즈 다시 무게 낮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어깨 운동의 관건은요. 자, 전면 어깨는 미는 동작이죠. 미는 동작 중에 가슴 운동도 있어요. 그죠? 근데 가슴 운동은 기본적으로 이 체스트 업을 하고 가슴을 등 상태로 밀어내면은 이 가슴에 자극이 많이 오는데요. 어깨 운동은 밀 때 체스트 업을 해버리면 이 가슴 위쪽으로 운동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어깨 운동을 할 때는 조금 이렇게 가슴을 막 일부러 죽일 필요는 없지만 너무 이렇게 체스트업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팔 운동 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들고 미는 게 차라리 어깨에 더 잘 먹고요. 이 체스트업을 하는 순간부터 다 가슴으로 빠집니다, 운동이. 등 운동할 때도요, 이 가슴을 들어놓고 당기면 다 등 운동이 되는데, 이 가슴을 그냥 적당히 그냥 힘 풀어놓고 팔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당기면 다 여기 후면 어깨로 운동이 옵니다. 이따 후면 어깨 운동할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어깨 프론트 레이즈도 보면은 운동 경력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뭔가 가슴을 무조건 들어놓고 이렇게 운동. 이렇게 되면은 그냥 윗가슴 운동이거든요. 중요한 건 등을 이렇게 풀어놓고서 네, 그냥 팔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밀어주면 자동으로 어깨가 먹습니다. 가슴에 힘이 전혀 안 들어와요. 거의 그 어떤 운동보다 개입이 적습니다. 오케이. 포징 한번 잡고, 네, 확실히 다른 날보다 어깨가 더 펌핑이 많이 들어오죠. 어깨 운동을 했으니까 어깨가 펌핑이 들어오는 겁니다. 당연한 소리. 여러분, 헬스장에서 이렇게 수건 같은 거 이렇게 걸어 놓고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운동 끝나고 땀을 잘 닦고 가시거나 둘 중 하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동 질문 주시면은 바로 대답 드릴게요. 소통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저도 컨텐츠가 나오거든요. 자, 이제 덤벨 프레스 할 겁니다. 제가 숄더 이 바벨로 하는 프레스를 최근에 많이 하다가 오늘은 좀 안 하기로 좀 다짐을 했어가지고 오늘은 빼고 하겠습니다. 전측 후면 운동 두 종목씩 갈게요. 자, 여러분 다들 오해하시는 게 이 의자 세팅을요, 완전히 수직으로 세워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전면 어깨는 특히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깨가 부상이 좀 당하거나 좀 자극이 다른 곳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전면 어깨 운동을 하려면 이 각도를 살짝 누벼놓고, 벤치마다 다르지만 한 칸에서 두 칸 정도 움직여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볼게요. 자, 체스트업을 하지 말라고 했죠. 체스트업을 하지 않고 가슴 적당히 죽여놓고, 네, 코어에 힘 줘놓고 갑니다. 시작. 저는 개인적으로 팔 운동한 날이랑 어깨 운동한 날에 이렇게 몸이 제일 좋아 보이더라고요. 운동 질문 얼마든지 주세요. 오늘 힘이 좀 없습니다. 없을 리가 없는데. 요즘 잘 먹거든요. 잘 먹는데 어깨에 힘이 좀 안 나서 덤벨이 좀 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프레스 운동할 때 좀 힘들어요. 덤벨이 작아야 되는데. 자, 프레스 한 번 더 가볼게요. 체스트업을 많이 하지 않고 하다가 끝자락에 몇 개 더 할 때 가슴 들고 윗가슴 힘 좀 빌려서 좀 회수치기 몇 개 더 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죠. 이게 매일 운동하는 건 되게 좋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일상생활적으로 뭘 하든 간에 운동을 하고 움직여야 되니까 굉장히 짜증납니다. 뭔가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은 좀 이렇게 저처럼 너무 강박 갖고 하지 마시고 적당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몸은 나만 좋아질 테니까 여러분은 평생 멸치로 사십시오. 허리가 아파서 저는 앉아서 하는 운동에도 이 벨트를 좀 착용을 해야 됩니다.
덤벨 숄더 30kg. 힘듭니다. 거의 못해요. 한 5개? 특히 어깨 운동은 이 가슴이나 등처럼 혹은 하체처럼 뭔가 대근육이 아니고 부상 위험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어깨는 고중량을 하더라도 좀 확실한 중량만 다루시고, 아무튼 어깨는 구조가 되게 허술해요. 근육이랑 인대로만 좀 붙어 있고 이렇게 너덜너덜합니다. 그래서 고중량 할 때 좀 신경 써서 무게도 좀 낮춰서 해야 되고요. 자, 이제 다시 무게 다운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어깨 힘이 많이 털렸습니다. 어깨 힘이 좀 소모가 많아서 지금 중량이 바로 팍팍 빠지고 있네요. 또 방송 보는 사람들 다 나가네. 이게 학고 유튜버의 삶입니다. 혼자 떠들기. 다들 어떻게 한 거야? 그냥 나 혼자 운동 열심히 하면서 하겠습니다. 설 연휴 기성길에 운동 라이브를 안 본다고? 운동 영상 안 찾아본다고요? 분발하십시오. 그러면서 뭐 크리스 범스테드 영상을 왜 보고 있는 거야? 그냥 헬스도 안 보면서. 어깨 운동을 적당히 조금 다칠 것 같다 싶은 상태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어깨 진짜 구조가 허술해요. 자, 이제 비하인드 넥프레스 가볼까요? 비하인드 넥프레스는 기본적으로 머리보다 손이 이렇게 뒤로 가서 운동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실수하면 손이 이렇게 넘어가는, 어깨나 날개뼈가 부러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미스 머신을 좀 활용을 합니다. 그냥 일반 프리바벨로 하게 되면 이렇게 뒤로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예전에 이런 스미스가 없는 환경에서 운동을 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바벨로 했습니다. 많이 하진 않았고 무리하지 않았고요. 헬창분들은 공감할 겁니다. 이거 진짜 이만큼 조금 갔다가 또 안 맞네. 이만큼 조금 갔다가 또 안 맞네. 공감하실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면 맞다고 판단. 좀만 뒤로 가겠습니다. 좀만 더 뒤로 가겠습니다. 좀만. 오케이. 특히 비하인드 넥프레스는 워밍업을 좀 길게 가져가면 좋습니다. 다이어트와 식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어떻게 드시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맞게 대답을 해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식단을 시작부터 닭가슴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은 오래 버티지도 못할 뿐더러 사실 몸에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딱 봐도 나쁜 거는 빼자는 거예요. 아마 간식도 드실 거고 음료수, 아이스크림 혹은 뭐 면, 밀가루면 이런 거, 빵 이런 거 많이 드실 건데, 일단 그냥 밥이랑 육류 그리고 채소가 포함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채소가 없다면 그냥 김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완전 라이트하게 밥, 고기, 김치 이렇게만 드셔도 사실 클린해요. 그리고 그렇게 먹으면 칼로리를 많이 뽑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칼로리가 많이 올라가는 거 우리가 기름진 음식 먹었을 때 좀 많이 그렇고요. 계란 항상 식사에 추가하시고 육류 많이 드시고 밥 먹기요. 초밥이요. 회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장이 좀 건강한 사람이어야 돼요. 생식을 먹는 거는 소화를 시키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소화를 잘 시킨다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면 밥이랑 생선이에요. 고단백이고 클린한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먹으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좀 높을 수 있죠. 밥 비중이 좀 높아요. 그래서 밥을 좀 덜어서 밥을 한 반띵만 해갖고 초밥 회랑 같이 드시거나, 아니면은 한 끼 식사를 초밥을 드셨으면 다음 식사에는 탄수화물 거의 반띵을 해서 이 육류나 뭐 생선류랑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밥 꽤 괜찮은 음식입니다. 운동을 할 때 좀 출력을 내기에도 되게 좋고 단백질 높고 맛있고 좋은 음식인데, 이 생식이 소화시키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탄수화물 비중이 좀 높다는 점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 기준입니다. 다이어트 기준. 근데 그냥 근력 증가, 근육량 증가, 뭐 수행 능력 증가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회사 식사를 자유식으로 풀어놓고 아침 식사 든든하게 하시고 저녁 식사를 라이트하게 가는 겁니다.
뭐 아침에 출근 준비하느라고 좀 많이 정신 없겠지만요. 아침 식사를 조금 많이 잘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아침 식사를 많이 먹었으니까 점심 때 배가 별로 안 고프겠죠? 식사를 하게 되더라도 양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녁 때 좀 적게 섭취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적게라는 게 그냥 무작정 양만 줄이지 마시고 그냥 품목을 좀 바꿔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시고 계실 건데 기름진 거 빼고 밀가루 빼고 뭐 설탕 많이 들어가는 음식 빼고 국물 빼고 이렇게만 먹어도 남는 거는 그러면 결국엔 고기랑 밥이랑 김치밖에 없어요. 결국 그렇게 남습니다. 와, 씨. 갑자기 힘 풀려서 또 깔릴 뻔했습니다. 고기는 어떤 부위를 추천하시나요? 예전에도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는데 그냥 그 고기도 제일 나쁜 것만 피하세요. 삼겹살, 곱창, 대창, 막창 뭐 이런 것만 딱 피하시고 제 생각에는 돼지 목살부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닭고기는 뭐 닭가슴살도 좋고 닭다리살도 다 좋고 돼지는 삼겹살 정도만 좀 피하시면 될 것 같고 소고기도 마찬가지죠. 뭐든지 다 좋습니다. 근데 흰색 고기 있죠. 흰색 고기. 닭가슴살. 예, 대표적으로 닭가슴살이죠. 닭가슴살은 좀 우리가 출력을 내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단백질 때문에 먹는 거고 또는 요즘엔 제품이 잘 나오니까 렌즈에 잠깐 돌려서 먹으면 되니까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편리해서 먹는 것 뿐이고 사실은 붉은 육류를 좀 드시는 게 굉장히 출력에 되게 좋습니다. 그 붉은 육류의 대표적인 예가 소고기, 돼지고기가 있죠. 육류는 생각보다 살도 안 찌고요. 좋은 단백질원이고요.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 끼니 식사를 닭가슴살로 섭취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닭가슴살은 거의 순수 단백질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을 섭취할 곳이 없어져요. 근데 지방도 우리 몸에서 굉장히 유익한 호르몬 작용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방 섭취가 너무 줄어들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를 안 하기도 하고 이 남성 호르몬 수치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아무튼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방 섭취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따로 식용유를 섭취하거나 버터를 퍼먹거나 그러진 않죠. 그래서 견과류 이런 거 갖고 다니기에는 또 너무 정신이 없어요. 뭐 닭가슴살 단백질 따로 지방 따로 이렇게 섭취하실 거 없고 그냥 일반적인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걸로 거기에 포함된 적절한 지방을 섭취하시면서 식사를 하시면 좋아요. 그거 외에 따로 간식 안 드시면은 지방 섭취도 좀 골고루 할 수 있습니다. 종류를 바꿔서 섭취하면 너무 배고프던데 다이어트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배가 고프면은 그때 간식으로 닭가슴살 같은 걸 먹거나 닭가슴살 렌즈에 잠깐만 돌려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 간식 대신 닭가슴살을 먹거나 프로틴 음료를 마시거나 뭐 프로틴 과자 뭐 이런 거 요즘 많이 나오죠. 그런 거 좀 먹거나 제로 칼로리 간식을 좀 먹거나 제로 칼로리랑 제로당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제로당이 없을 뿐이지 칼로리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로당과 제로 칼로리를 구분해서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제로를 광고를 극대화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낚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제로 칼로리랑 제로당은 다른 겁니다. 닭가슴살 맛있는 곳 저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싼 거 먹습니다. 요즘 소스 맛있는 거 많아가지고 뭐 쏘맛닭 이런 것도 많이 먹고 요즘 엔간치 소스 많이 들어가 있고 가격이 비싼 거 되게 맛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먹나 저거 먹나 어차피 맛이 너무 없어서 그냥 제일 싼 거 먹습니다. 그게 이제 쿠팡에서 주문을 하는데 허닥 슬라이스 닭가슴살이거든요. 허닥 슬라이스 스팀 닭가슴살이었나? 네, 그게 제일 싸더라고요. 개수 대비. 전 무조건 싼 거 먹습니다. 어차피 다 맛이 없어서요. 근데 그냥 그 생 닭가슴살을 사서 삶아 먹는 건 못하겠어요. 그냥 냉동 생 닭가슴살 사서 삶아 먹는 거는 진짜 시즌 시합 준비할 때나 먹고. 오우씨. 생닭은 진짜 힘들지. 맞아요. 생닭은 진짜 맛없어요. 일단 닭가슴살에서 제일 힘든 게 퍽퍽함이에요. 퍽퍽함. 근데 그나마 수비드나 뭐 스팀으로 어떻게 익혀가지고 나온 게 이제 스팀 닭가슴살인데 그런 건 되게 촉촉해요. 그래서 식감은 일단 말랑말랑하니 맛있는데 거기에 이제 염지가 좀 돼 있어서 맛있거든요. 근데 그냥 냉동 닭가슴살을 삶아서 먹는 거는 진짜 닭이 부셔집니다. 보통 보디빌딩 시합 나가는 사람들이 로딩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염분 섭취를 안 하거든요. 거의 나트륨이 거의 0에 수렴되게끔 해서 섭취를 하는데, 그때 저는 생닭 삶아 먹습니다. 그때 생닭 삶아서 진짜 염분기 하나도 안 들어가게 식사를 하려고 할 때나 그렇게 하는 거죠. 우와, 다이어트 다 해서 체지방 다 뺐는데 그걸 유지하려면 계속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건가요? 네, 되게 중요한 질문 많이 주시는데 대답을 해드릴게요. 식단에서 다이어트로 한번 쫙 말리고 나면요, 물론 체지방 뭐 한 자릿수 때까지 내려가진 않을 거잖아요. 아마 많이 뺀다고 해봐야 한 10%까지 혹은 15% 언더 정도까지가 대부분 목표일 건데, 그렇게 다이어트를 한번 하시고 나면은 내가 원하는 목표치에 딱 도달을 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끝이 아니에요. 완전 끝은 아니고 적당히 유지는 해줘야 돼요. 적당히 유지는 좀 해주면서 좀 기간이 지나면 몸이 내 그 체지방률에 좀 픽스가 돼요. 좀 한동안 픽스가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식단도 하고 운동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이어트 하는 동안 운동이 숙련도가 많이 올라가야 돼요. 숙련도가 많이 올라가야 되고 좀 운동 볼륨도 아니면 운동 강도도 좀 많이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살이 쭉 빠지는 만큼 운동 강도는 최대한 그냥 떨어지지는 않게 최소한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목표치만큼 다이어트를 딱 뺐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적당히 더 먹되 운동 강도는 팍 올려버려야죠. 왜냐면 원래 안 먹으면서도 운동을 유지를 잘 했는데 이제 잘 먹으니까 운동 강도를 이빠이 올려야죠. 이게 벌크업의 가장 기본 원리거든요. 잘 먹는 대신 그만큼 운동 강도를 진짜 엄청나게 뽑아줘야 돼요. 그래서 운동 초보자들이 맨날 벌크업, 특히 저같이 마른 멸치 출신들이 벌크업을 하겠다고 이것저것 막 죽어라 먹는데 막상 다 실패하죠. 그게 왜냐면 운동 숙련도랑 강도가 안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벌크업이라는 것도 진짜 숙련자들이 겨우겨우 잘 해야 하는 건데 그냥 잘 먹고 살찌우기가 벌크업이 돼버려가지고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아까 말을 너무 횡설수설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다이어트를 쭉 했어요. 그럼 다이어트 한 상태에서 뭐 최소한 한 3개월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이 정도의 체지방률이 픽스가 된다. 그래서 요요나 이런 게 오지 않고 적당히 유지가 되는 거고, 둘째로 이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운동이 되게, 운동 숙련도가 많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운동 강도가 오르진 않았어도. 근데 이 다이어트 목표치까지 도달하고서 약간 한 1, 2%씩 더 찌우기로 했어요. 적당히 먹으면서 찌우기로 했거나 아니면 우연히 쪘거나, 아무튼 그 상태가 됐을 때 이 운동 강도는 비례해서 올라야 돼요. 떨어질 때는 얘는 마지노선이 있는데 올라갈 때는 마지노선 없이 계속 올라가는 게 이상적이죠. 방금 헬스장 다녀왔는데 뉴비가 저보다 무게 많이 치는 거 그거 운동을 목적을 뭘로 하세요? 뭐 몸 만들려고 운동하시는 건지 아니면 스트렝스 업으로 하시는 건지 한 세트 하고 좀 답변 드릴게요. 금비대 목적. 뉴비가 저보다 무게 많이 치는 거 보고 현타 왔습니다. 스트렝스가 아닌 금비대 목적입니다. 저도 꽤 많이 그런 일 많이 겪어요. 보면은 저도 평소 운동할 때는 벤치프레스 80 위로 안 올라가거든요. 80kg에서 정말 많이 해봐야 한 90kg까지 하는데 요새 100kg씩 드는 사람들 되게 널리고 널렸더라고요. 그 운동을 어느 정도 해보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무게가 올라가면 자극은 떨어집니다.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 옛날 아저씨들 말로 관절이랑 뼈로 다 들고 있는 거야. 차라리 역도 선수들이나 진짜 파워리프팅 선수들처럼 이 몸의 반동을 적당히 잘 이용하는 어떤 스킬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미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부상률도 높아지고 힘은 세죠. 그리고 근비대 위주 고립 운동을 위주로 하면은 이 반동 쓰는 거를 계속 안 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반동 쓰는 법을 몸에서 좀 까먹어요. 그래서 점프력도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다른 스포츠랑 병행해서 하시면 베스트인데 그럴 힘이 없고 그럴 시간이 없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센 거는 막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그 보디빌더가 이제 설기관 선수인데 설기관 선수만 봐도 알잖아요. 스쿼트 높게 안 하더라고요. 모든 운동을 생각보다 높게 안 해요. 저랑 비슷해요, 무게가. 근데 체급이 제가 설기관 선수랑 같은 체급이거나 한 단계 높나? 그런데 저랑
같은 무게를 치고 있는 것만 봐도 확실히 중량이랑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보디빌딩은 파워리프팅과 다르게 적은 무게로 최대한 무겁게 드는 게 맞죠? 맞죠? 무게를 날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계속 내 근육에 이 텐션이 걸리고 있는가가 가장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뭐든지 그렇지만 보디빌딩 특히 남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왜냐면 타고난 인물도 있을 뿐더러 목적도 너무 많고요. 결국에 내가 내 목적 잘 이루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목적은 저 사람 목적이고. 저도 가끔 중량을 목적으로 운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그게 꼭 나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또 그런 거 있죠. 저 새끼 무게만 높게 치지 자극은 하나도 안 들어오네. 이렇게 흉볼 것도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일 수도 있거든. 막말로 그냥 스트레스 풀러 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거운 걸 두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야.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 풀려고 그냥 오는 걸 수도 있어요. 운동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마다 다릅니다. 저희는 그냥 저희 목적에 맞게 하면 되고, 뭔가 남을 보고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특히 보디빌딩 그래요. 타고난 인물 많고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안 했는데도 그냥 좋아지는 사람들 많고, 현타 올 것까지는 없습니다. 저도 많이 와봤는데 그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자, 지금 종목은 업라이트 로우 할 겁니다. 업라이트 로우. 바벨로 하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도 원래 프리로 많이 하는데 프리로 하는 경우는 이렇게 승모근 운동할 때 좀 많이 하고요. 승모근 운동할 때 많이 하고, 지금은 완전히 삼각근만 눌러주는 식으로 넓게 잡고 어깨에 으쓱이지 않으면서 여기까지만 운동하겠습니다. 저도 운동하는 거 보면은 무게 많이 안 쳐요. 오히려 무게 치다가 다쳐서 한동안 운동 못하고 다시 운동에 투입되는 거랑 그냥 처음부터 안 다치고 암전방으로 운동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놓으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놓으시면은 진짜 약해집니다. 자, 업라이트 로우를 꼭 많이 하는 이유는 이 사이드 레터럴 레이저는 아시다시피 중량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어깨도 결국엔 적당히 근비대와 적당히 스트렝스가 사용이 되어서 결국엔 점점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만으로는 이 스트렝스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벨로 측면 어깨 운동을 어떻게든 만들어 주느라고 업라이트 로우 하는 거고, 어딘가에서 머신이 좋은 게 있다면 그거를 좀 적극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라이트 로우를 적당히 반동을 충분히 사용하면서 해요. 반동을 잘 쓰면서 힘을 최대한 출력만 많이 내고, 끝나는 대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로 좀 고립해서 패는 운동할 겁니다. 고기 중에 닭가슴살, 닭다리살 빼고 가성비 좋은 부위가 뭐가 있으려나. 일단 이빨이 튼튼해야 됩니다. 이빨이 튼튼해야 되고 턱이 튼튼해야 되는데, 추천을 드리면 소고기 홍두깨살이요. 그게 지방도 적고 완전 풀 단백질입니다. 거의 닭가슴살 가격이랑 비슷할 거예요. 그 정육점에서 사가면 그 장조림에 먹을 때 먹는 고기 있죠. 그거를 장조림은 이렇게 엄청 칼집을 내놓고서 먹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실처럼 찢어지면서 먹으니까 그래도 부드러운 건데, 홍두깨살은 진짜 거의 고무입니다. 고무. 턱 아파요. 턱 아파서 먹다가 포기했어요. 근데 뭔가 소고기 맛이 나니까 맛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닭고기보다는요. 쌉니다. 제일 저렴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맛이 없으니까. 제 어깨가 굉장히 약한 편이라 어깨를 좀 빡세게 운동을 합니다. 방송할 때는 조금 텐션이 루즈한데 혼자 할 때는 진짜 빡세게 해요. 형, 림매스업 꿀팁 있어? 림매스업, 자, 운동이 강도를 좀 크게,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고중량이랑 고반복이 있죠. 그거랑 똑같이 운동을 너무 고중량을 하지 마시고 적당히 저중량에서 중중량 정도만 다루시면서 운동 세트를 엄청 많이 가져가세요. 하루 운동 한 60세트 이상, 한 6, 70세트, 80세트 이렇게 100세트까지 가져가면 먹는 거 그냥 자유롭게 먹어도 살 안 찔걸요? 살찌면 이상한 겁니다. 육류 많이 드시면 돼요. 배고플 때 닭가슴살 간식으로 먹고, 쌀밥 210g, 닭가슴살 120g, 특란 1개, 4끼 3달 가까이 하고 있는데 체중. 다이어트가 목적이신 거예요? 아니면 근육이 중요한가요? 아우씨, 안 되겠다. 전환의 힘이 풀립니다. 전환에. 적당한 다이어트의 근성장.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운동 세트를 엄청 가져가세요. 아마 보통 많이 한다고 해봤자 한 40세트 가져갈 거거든요. 최소 60세트 정도 가져가면 60에서 한
많으면 100세트. 그 이상으로는 상관없어요. 그냥 죽어라 많이 하시면 되고. 그럼 운동을 한 2시간은 해야겠죠, 아무래도. 결국 운동량이 많으면 다이어트가 많이 될 겁니다. 괜히 유산소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유산소 중요한 거긴 한데 저는 안 합니다. 아몬드를 간식으로 먹어도 좋을 거예요. 좋은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많이 먹으면 지방 섭취가 너무 많아집니다. 혈관에도 좋고 건강에도 되게 좋은데 그거 있잖아요. 하루경과 하루 한 포 이렇게 먹는 거, 제 생각에 그거 하루 2개 정도까지는 인정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지방을 또 너무 초과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칠하지 못하는 몸. 그래서 뭐 칠하지 않아도 돼요. 몸 좋으면 되는. 자, 이제 무작정 드는 업라이트 로우는 끝났고 슬슬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진행해 볼 겁니다. 요즘 유튜브 되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 되게 자주 올리고 있어요. 엊그제도 라이브 영상 가슴 운동 한 거 지금 편집 끝났고 이제 올라갈 건데, 그거 이제 또 클립으로 해서 올릴 거거든요. 이 풀영상으로 보면 너무 지겨우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바로바로 소식 듣고 제 영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고기에 밥, 김치에, 이게 사실 되게 괜찮아요. 엄청 클린해요. 클린하고 영양제에서 이제 오메가3 정도 먹어주시면은 이 콜레스테롤 수치도 관리하기 좋죠. 아니면은 한 번쯤은 생선 식사를 하시거나. 근데 생선은 요리하기가 힘들잖아요, 집에. 제 회원님들이 대부분 요리 식단 얘기할 때 생선 얘기를 꺼내면 집에서 요리하기가 좀 냄새가 나고 기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그럴 수 있죠. 근데 솔직히 밥, 고기, 김치, 계란 이렇게 먹는 게 저는 제일 스트레스 안 받고 계속 먹을 수 있고 좀 그런 식사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좀 다르니까. 간장계란밥이 제가 좀 급할 때 이 식단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 하루 칼로리가 너무 적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일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바쁘다 보니. 그래서 칼로리가 너무 떨어진 상태, 오늘 칼로리 너무 섭취 적겠다 싶은 상태,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 좀 줄어든 상태, 너무 배고플 때, 뭐 이럴 때 조금 임시방편으로 먹는 게 간장계란밥입니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초밥이랑 똑같죠, 초밥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초밥도 생각해보면 계란초밥 있잖아요. 위에 단백질이지 탄수화물이지 이 밥에 간 돼 있으니까 나트륨 많이 들어가지. 그냥 단지 간장계란밥이 좀 더 나트륨이 높겠죠. 근데 나트륨은 사실 우리가 힘쓰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나트륨이 컨디션 조절을 많이 해주거든요. 나트륨 안 먹으면 몸에 펌핑도 안 오고요, 힘도 잘 안 납니다. 계란 노른자는 하루 몇 개까지 먹는 게 좋아요? 이거는 좀 더 저 같은 사람 말고 좀 더 영양학 박사님들,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계란 노른자가 딱히 나쁜 게 없답니다. 제가 정보를 습득한 바로는 계속 그래요. 논란이 많았는데 저는 그래서 좀 제대로 먹으면 하루 한 6개까지는 먹는 것 같아요. 계란, 제가 맨날 애용하는 식단이 밥, 김치는 이제 다른 채소로 대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러프하게 밥, 김치, 붉은 육류, 계란 2개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 계란 노른자가 그래도 칼로리가 좀 높아요. 그래서 조금 다이어트가 많이 시급하다 하시는 분은 노른자를 좀 빼서 드시는 게 낫긴 한데, 제 생각엔 그냥 운동 볼륨을 올리는 게 나아요. 어차피 운동 숙련도도 쌓아야 되고 체력도 좀 길러야 되고 지금 근육도 키우셔야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제 몸 선까지 와서 다이어트를 할 때부터 조금 운동 볼륨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보통 일반인 기준으로는 그냥 운동 볼륨을 무조건 올리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삼겹살, 네, 치킨보단 낫죠. 치킨이나 피자 이런 패스트푸드보단 낫고요. 육류 중에선 거의 최하입니다. 오케이, 자, 쌀레레 가볼게요. 사실 운동 세트 사이마다 이렇게 많이 쉬지 않아요. 저는 한 1분도 안 쉬고 바로 들어가는데, 요즘 방송하면서부터 많이 쉬고 파이팅 있게 운동하는 편입니다. 쌀레레도 너무 반동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도 좀 고중량을 하시면 좀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고반복에만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둘 다 해야 돼요, 결국엔. 자, 림매스업이나 이런 거는 드롭 세트 많이 하면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10kg로 했어. 할 만큼 하고 못하겠을 때 8kg로 해요. 8kg로 하고 못하겠을 때 다시 6kg로 해요. 그렇게 계속 내려가서 2kg에다가 맨몸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완전 찢어집니다. 그럼 한 세트 횟수가 거의 한 50, 최소 50개? 한 100개는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50세트, 60세트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0에서 한 100세트 사이로 세트 수를 엄청 많이 가져가면 운동 시간은 길어지나 절대 살이 찔 일이 없습니다. 대신 중간중간 휴식 시간을 줄여야 돼요. 한 1분 정도 리미트예요. 너무 많이 쉬면 운동이 루즈해지고 운동을 막 3, 4시간씩 해야 되거든요. 제 생각엔 거의 2시간 만에 컷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사르르 갑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저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할 때 벨트를 차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디스크에는 별로 건강한 방법은 아니에요. 복부에 압이 차면은 디스크의 압력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디스크 압력이 올라가는 게 그 디스크에서는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디스크가 얼마나 압박이 되고 있는지를 검사를 또 하거든요, 병원에서. 그래서 디스크 압박률이 이제 몇 프로나 되냐에 따라서 이제 중증인지 경증인지를 좀 판단을 많이 합니다. 복압이 올라가면은 디스크가 압력이 올라가면서 일시적으로 중증이 되겠죠. 그래서 피해야 돼요. 근데 부러지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해서 벨트를 찹니다. 이번 여름에 다부지게 옷 입고 싶어서 여름 얘기하시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제가 운동 시작하고 한 4, 5년 차까지 바다를 못 갔어요. 사실 처음에 운동 시작한 게 바다 가서 상의 탈의 하려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막상 바다 가려고 하니까 운동을 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빼기 싫어서 한 4, 5년 동안 바다를 안 가다가 재작년인가부터 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옷 입고 싶어서 팔굽기 운동이 단기간 가성비 좋다는 말에 열심히 하고 가성비가 좋다기보다 회복이 좀 빨라요. 실제로 그 트레이너 자격증 공부할 때도 거기서 나오는 게 이 대근육은 아무래도 근육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회복 시간이 좀 한 72시간 정도 잡더라고요, 평균. 근데 이 이두나 어깨 근육 이런 데는 근육이 좀 비교적 작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잡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마다 돌릴 수 있으니까 사실상 매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식사를 잘 해주고 회복만 잘 가져간다 그러면 매일 돌릴 수 있으니까 성장이 좀 빠르겠죠? 아이고 힘들어. 이 형 찐이네. 감사합니다. 뭐에 꽂혔는지 모르겠는데 찐이라니 감사합니다. 근데 확실한 건 팔 운동도 어느 시점에 닿으면 팔 운동 같은 데도 좀 메인 운동으로 빼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동안 팔을 따로 안 뺐어요. 항상 운동 끝나고 몇 세트만 좀 깔짝거리면서 했었는데 제가 요즘 오분할을 돌려요. 그래서 하체, 가슴, 등, 어깨, 팔 이렇게 해서 운동을 주 6일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루틴이 달라지는 거야. 팔 운동을 따로 빼서 하니까 확실히 팔이 좀 커지더라고요. 지금 팔 운동하는 날은 아닌데 다이어트 할 때 주당 체중을 재는 게 좋을까요? 인바디를 재는 게 눈바디입니다. 눈바디. 무조건 눈바디입니다. 왜냐면 보디빌딩 시합도요 결국 눈으로 체크해요. 막말로 그 인바디로 체크를 하는 게 좀 더 맞다고 하면은 보디빌딩 시합 때 그냥 인바디 쫙 깔아놓고 선수들 다 와서 인바디 재고 그냥 그러고 시합 끝내야 돼요. 결국에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재활이나 몸의 기능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성으로 운동을 한다면 인바디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BMI도 고려를 해야 되고 체지방률 고려해야 되고 뭐 있어. 또 BMI가 너무 높고 이러면 무릎 관절 이런 데 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육량이 없는 사람이면 더더욱 그렇고. 근데 인바디도 어쨌거나 100%는 아니라는 거. 눈바디도 100%는 아니고. 근데 그냥 보통은 눈바디로 하는 게 맞죠. 결국엔 보이는 게 멋있으면 돼요. 근육량 많아봤자 멋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같이 키 작고 얼굴 이렇게 생겼으면은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레레 2세트는 더 이상 고중량을 할 힘이 없으니 드랍 세트로 가겠습니다. 자, 더블 드랍으로 가서 한 30개씩 하겠습니다. 최소. 형 키 몇인데? 172입니다. 171점 몇인데 운 좋으면은 172고요. 근데 디스크가 터져서 171점 몇일 것 같아. 디스크 터진 만큼 키 줄었어요. 디스크 안에는 이 수액이 들어있어요. 수액이. 그냥 병원에서는 보통 물이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이 디스크가 터지면 그 물이 이제 터져서 흘러나오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이 빠졌을 테니까 그만큼 키가 좀 줄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1점 몇일 것 같습니다. 그나마 170을 넘긴 게 머리가 커가지고 170을 넘겼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170 안 넘고 머리 작기, 170 넘고 머리 크기. 인생 주사위 다시 돌리고 싶네.
자, 사레레 더블 드랍 갑니다. 사레레를 자세를 다 다르게 갈 겁니다. 무게별로. 아이씨.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가 사람마다 자세가 다 달라요. 진짜 많은 사람을 봤는데 자세가 다 다릅니다. 그게 자극이 잘 오는 자세로 하는 건 맞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이 날개뼈가 얼마나 빠지는지도 관련이 될 것 같고, 이 능형근이랑 승모근, 하부 중부 승모근, 그리고 상부 승모근이 얼마나 개입되게 해서 운동을 하는지와, 혹은 반대말로 이 삼각근만 몇 프로 고립을 하는가, 이런 것도 좀 다를 것 같고, 그래서 중량을 얼마나 쳐서 좀 스트렝스성으로 운동을 하는지, 아니면은 진짜 자극 위주로 운동을 하는지, 그거에 따라도 좀 자세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어깨 관절은 진짜 미세하게 1mm, 2mm만 움직여도 이 충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깨 충돌이 안 나는 각도로 해야 돼요. 자극이 잘 오든 말든. 어깨 구조가 다 다르니까요. 특히 회전근개 같은 게 사람마다 이 살아오면서 손상이 몇 번 됐었을 확률이 높아가지고, 극상근, 극하근, 견갑거근, 하나 또 뭐더라? 하나 뭐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극상근, 극하근, 견갑거근. 아는 사람 이름이 뭐였지? 강남 쪽 병원 가보세요. 그런다고 안 돼. 성형 아무리 좋아졌어도 이 대가리 크기는 못 줄여. 턱은 줄여도. 집 가까웠으면 PT 받았을 것 같아. 제가 지금 일하는 곳은 일산서구 대화동에서 PT 하고 있어요. 오실 거면 와보시든가. 확신의 감자상. 아, 그거구나. 그 흑감자상. 흑감자 트레이너. 그래, 나같이 생긴 흑감자한테 수업 받아야 된다니까. 근데 사실 좀 잘하는 트레이너분들 되게 많아가지고, 저도 재활 트레이닝을 하긴 하는데 좀 기초적인 것만 하고, 진짜 좀 병적인, 거의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체형 교정은 회원님들 다 병원 보냅니다. 야, 이거 이제 안 들려. 아우, 진짜 개 억지로 든다. 억지로 들어. 아우, 이건 이제 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 내 오기. 예전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디빌딩은 그다지 건강한 운동이 아닙니다. 몸에 안 좋은 운동이에요. 자, 일반 헬스장에서 하면은 진상 소리 듣는 운동 해볼 겁니다. 여기 내가 일하는 센터니까 마음대로 쓸 거예요. 자, 이제 후면 어깨 운동 넘어가는 겁니다. 후면 어깨. 이게 운동 이름이 뭐더라? 운동 이름이 뭐였지? 리버스 리어 델트 플라이 이런 운동이었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창조 운동이에요. 창조 운동. 예전에 군대에서 많이 했었던 운동입니다. 머신이 없으니까. 아씨. 이것도 운동이 좀 리스크가 있는 운동입니다. 이 허리가 계속 안 돌아가는 가동 범위로 회전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있고요. 날개뼈도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디빌딩이 원래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보디빌딩은 몸 좋아지면 그냥 장땡이에요. 건강한 거 필요 없고. 근데 몸이 좋아지려면 건강하면 좋으니까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은 건강하려고 운동을 하는데 보디빌딩은 기본적으로 운동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목적이 좀 달라. ASD. 헬서님, 등 운동하는 날에 후면 어깨도 섞어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 루틴이죠. 특히 초보자일수록도 아니야. 고수도 활용하는데 마다 다른데요. 이 당기는 근육끼리 같이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아마도 대부분이 등 운동을 메인으로 하고 후면 어깨를 서브로 뺄 거예요. 근데 가끔씩은 후면 어깨를 먼저 조지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면 후면 어깨에 최대 출력을 내보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등 운동을 맨날 하면은. 왜냐면 힘이 다 빠졌는데 후면 어깨 하려고 그러면 후면 어깨 중량도 빠질 것이고 뭔가 지구력도 빠질 것이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후면 어깨 운동을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면 어깨도 결국에는 이 과부하를 한 번씩 걸어줘야 되니까 후면 어깨 먼저 때리는 것도, 근데 매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등 운동 후면 어깨 같이 묶어서
당기는 날로 쳤을 때 당기는 날 4번 돌면 한 번 정도는 후면 어깨 먼저 패라. 꽤 좋은 방법입니다. 대신에 고중량 쳐라. 혹은 고반복해라. 운동을 빡세게 해라. 와, 씨. 형, 너무 야하네요. 안 할게요. 여기 시청자 중에 얘가 내 친한 동생인데 복싱 선수예요. 복싱 선수. 국가대표 상비군인가 뭐 그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서 맞짱 한번 뜨려고요. 보디빌더가 복싱 선수 완전 바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골 내려왔다고. 시골에도 철봉은 하나쯤 있을 거 아니야. 철봉 해야지. 풀업밴드도 안 챙겼냐. 시골 갈 때 풀업밴드 필수야. 따스하게. 헬스 고수들은 자기 운동 열심히 하던데 몸 좀 애매한 사람들이 호카이가 더 기분 너무 나빠요. 잠시만요. 오른쪽 세트 이거 맞춰야 돼. 한 세트 하고. 원래 애매한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나도 애매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헬스장 국룰이죠. 이러고 다니는 거. 이러고 다니면 누가 몸이 안 좋아. 헬스장에서 다 이러고 날다람쥐 같이 날개 다 피고 다녀요. 근데 이게 운동 한 2, 3년 차 애들이 그래요. 2, 3년 차. 한 2년 차나 길면 3년 차 애들이 많이 그러는데 몸이 한 그때부터 좀 바뀌어요. 나 몸 좀 좋은데? 평균 이상인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그때부터 날다람쥐 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조금만 더 지나면 부끄러운 줄 압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나도 그랬어. 그거 그냥 적당한 수순이에요. 다 원래 그래요. 그냥 우리가 나이 어릴 때는 좀 중2병스러운 말도 하고 고등학교 때 뭐 하고 성인 돼서 막 이렇게 술 잘 먹는 척도 해보고 그냥 그러면서 막 20대 중반 30대 되는 것처럼 그냥 광배 피고 다니는 시즌이 있어요. 그게 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 그래요. 호크아이 눈 뜨는 거 다 그래요. 그냥 딱 그 짬이다. 비포 애프터 방금 보고 왔는데 완전 몸 좋아진 거 느낀 게 처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조금 나 몸 좋아지고 있는데? 라는 느낌을 받았고 한 8개월 차 대충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3개월마다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3개월마다. 근데 한 2년 차 넘어가니까 한 6개월 정도로 바뀌더라고요. 6개월 정도마다 한 번씩 좋아지고 지금은 제가 한 이제 7년 차 들어가는데 잘 못 느낍니다. 내 몸이 좋아지고 있는 건지. 근데 한 8개월 정도에 한 번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관리를 빡세게 안 합니다. 생각보다. 먹는 걸 관리를 잘 안 해요. 영양제 관리도 안 하고 그냥 운동만 열심히 하고 있고.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완전 이제 시작한 사람이라 그러면 한 3개월 단위로 주기를 봐야 될 것 같고 운동 그래도 좀 오래 했다 하면은 6개월 단위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마라톤이에요. 이거 그냥 계속 이러고 살아야 돼. 우리는 이제 갇힌 거예요. 이 쇠질의 저주에 갇힌 거예요. 그거 알죠? 아이언맨이 타노스가 아이언맨한테 그러잖아요. 지식의 저주에 빠졌다고. 우리가 이제 쇠질의 저주에 빠진 거예요. 그냥. 진짜 아이언맨이죠. 아이언맨. 철맨. 자, 후면 어깨 할 때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이 늘려주는 운동이랑 이제 케이블로 할 건데 좀 수축하는 운동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신장의 포커스, 좀 더 단축성 수축의 포커스인 운동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할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루틴을 짜는 게 그냥 막 짜는 게 아니고요. 좀 즉흥적으로 짜는 건 맞는데 이유가 없이 짜진 않아요. 근데 이유가 맨날 바뀌죠. 힘들어서 귀찮아서가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머신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게 세팅이 편해서 많이 해요. 덤벨 바벨은 막 들고 와야 되고 원판 계속 갈아 껴야 되고 이런데 머신 운동은 편해서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장점이죠. 텐션이 다 빠졌어. 역도 좋긴 한데 몸이 안 좋아지잖아. 몸이 안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보디빌딩보다 몸이 좋아지지가 않잖아 라고 정정합니다. 헬서님은 양말하실 생각 있나요? 솔직히 저는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고 싶어요. 근데 안 하는 이유는 그거 관리 진짜 개빡세게 해야 돼요.
관리 진짜 개빡세게 해야 되는데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잠도 밤마다 잘 안 자고요. 생활 패턴도 많이 꼬이고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운동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한 3년차, 4년차까지는 진짜 개빡세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약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올해 30살이 됐거든요. 내가 20살, 한 22살 정도만 하겠어요. 30살이잖아요. 이제 약물하면서 운동해봤자 내 생각에는 한 5년 뒤부터는 이렇게 맨날 운동 못한다. 왜냐면 나도 결혼을 해야 되고 일상생활도 좀 살아야 되고 혹시나 40 좀 안 돼서 애 낳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 6일 지금까지 운동하면 안 돼요. 와이프한테 혼나. 나쁜 아빠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약물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죠. 특식 먹을까? 산적 드세요, 산적. 제사 안 지내나? 산적도 좋고 산적이랑 떡국 드세요. 떡 그래도 쌀떡이라 건강하지 않나? 배달 시켜 먹겠다고요? 배달은 그냥 무조건 족발이고 무조건 보쌈이지. 벤치, 디렉스. 디렉스 생각보다 괜찮아. 생각보다 괜찮아. 그리고 옛날에는 다 개선 스포츠로 운동했어요. 요즘 개선 스포츠도 많이 개량돼서 좋은 거 나오더라고. 어디 개선 스포츠 신형으로 기구 깔아놓은 데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저 한번 써보고 싶거든요. 옛날에 막 동사무소 헬스장이나 뭐 동네에서 이제 관장용 헬스장 가면은 기구 다 다이나포스인가? 다이나포스랑 그 개선 스포츠 있어요. 근데 그걸로 운동 다 했어. 그냥 디렉스도 그냥 쓸만해. 엄청 좋아요. 꼭 기구 탓하는 애들이 운동 잘 못해. 어차피 케이블이랑 덤벨, 바벨은 다 똑같아. 배달 시켜 먹을 때는 술을 안 먹는다는 가정하에 회랑 보쌈, 족발, 굽네 치킨이 베스트예요. 그거 말고는 뭐 그닥. 이래놓고 저는 떡볶이 졸라 시켜 먹습니다. 술도 안 먹는데 여자친구 어찌 만들었나 대단. 그래도 술 안 먹는 남자가 낫지 않나? 맨날 허구한 날 술 마시는 남자, 술 입에도 안 되는 남자, 둘 중에. 와이씨, 술도 안 먹는데 내가 술 안 먹는 거 어떻게 알았지? 아무튼 이거 마지막 종목이고, 아니다, 복근 운동 해야지. 오늘 복근 운동 해야 됩니다. 복근 운동 요즘 몇 번 까먹고 안 해가지고. 근데 원래 허리가 아플 때 제가 허리가 안 좋거든요. 복근 운동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페이스풀 너무 어려워. 설명해줄게. 서로 알려주고 하자. 자, 페이스풀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등을 적극적으로 접을 거냐, 등을 접지 않을 거냐, 이게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자, 등을 접을 거면 그냥 등을 완전히 접어서 진짜 여기까지 업라이트 로우를 그냥 앞에서 당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등까지 접어서 백더블 바이셉스 자세까지 나와줘야 돼. 후면 어깨랑 등 메인이 운동이 같이 되고요. 내가 후면 어깨만 딱 타겟팅으로 때릴 거예요. 그러면 이 어깨가 보통 그런 말 있었잖아요. 후인 하강. 이 가슴 운동할 때 특히 많이 쓰잖아. 근데 후인도 풀어야 되고 하강도 풀어야 돼. 그냥 이 어깨를 완전 그냥 너덜너덜하게 풀어놓고 그냥 완전 라운드 숄더 만들어버리고 등 다 굽어버려. 그 상태에서 복부에는 힘을 줘야겠죠. 복부에 힘을 안 주면 허리가 꺾이니까 복부에는 힘을 딱 줘놓고 그 상태에서 딱 요만큼만 그냥 어깨 라운드 숄더 말아놓고 얘 밑으로 떨어뜨릴 거 없이 그냥 끌려가는 대로 그냥 팔 걸려있고 그 상태에서 이 주먹이 여기로 그냥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두 운동을 하면 돼. 그럼 이두도 먹긴 먹는데 여기가 먹어요. 수축이 됩니다. 나는 이 등을 사용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어렵지. 후면 어깨 운동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거를 좀 쉽게 감을 어떻게 잡냐면 이게 이 어깨 스트레칭 해본 적 있잖아. 이거 해본 적 있잖아요 다들. 이때 날개뼈가 안 접히게 한번 뒤로 이렇게 돌려봐. 날개뼈 하나도 안 접히고 이거 뒤로 돌려봐. 이때 수축이 돼요. 날개뼈가 쭉 말아놓은 상태에서 이 팔을 돌려봐. 그럼 이때 힘이 들어와요. 이때. 딱 요 지점까지 당겨주면 되는 거야. 요런 느낌. 이 자세가 딱 나와주면 되는 거야. 알고 있고 이거 클립으로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후면 어깨 운동할 때 참고하십시오. 자, 드롭 세트로 후면 어깨 마무리 할게요. 하고 나서 복근 운동 하나 하고 심하게 칩시다. 더블 드롭 할 겁니다. 더블 드롭.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복근 갑니다. 저는 복근 운동도 그 운동 부위마다 조금 다르게 하거든요. 하체 운동을 하잖아요. 하체 운동을 하면은 받쳐서 이렇게 다리 드는 거 있잖아. 양쪽 다리 드는 거. 레그레이즈죠, 레그레이즈. 레그레이즈로 해서 이 하체 이 장요근이랑 대퇴직근 협응해서 복근 운동 많이 하고, 가슴 운동하는 날 이렇게 케이블로 해요. 왜냐면 케이블로 하면은 몸을 이렇게 말고 한단 말이에요. 가슴이 좀 더 이렇게 수축이 된 상태로 진행을 하니까 조금 가슴을 마지막에 쥐어 짜내기도 좀 좋은 것 같고, 그냥 기분이 그래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등 운동하는 날은 매달려서 행잉 레그레이즈예요. 이 매달리면서 좀 더 스트레칭 좀 하라고 하는 건데, 그냥 그거 내가 그렇게 하는 거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이니까 한번 해보시고 괜찮으면은 좀 유행 시켜주셔도 좋고. 자, 이 복근 운동도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엉덩이 뗐다가 앉으면서 이렇게 하는 동작이 있고, 자, 엉덩이 고정해 놓고 허리뼈가 말렸다가 들어오는, 죄송해요. 마이크가 좀 계속 건드려지네. 쭉 이렇게 엉덩이가 들었다가 앉는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하복부 개입이 많아지고, 허리 딱 고정해 놓고 하면 상복부 타겟이 많이 됩니다. 오늘은 설날 연휴니까 절도 할 겸 케이블 크런치 하는 겁니다. 농담이고요. 그냥 세팅이 편해서 합니다. 상의 탈의는 안 할 겁니다. 좀 더 구독자 많아지면 그때 할게요. 네, 구독자 지금 몇 명인지 확인. 많이 늘어났네.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요즘 방송도 많이 하고 잘라서 토막토막 많이 올리거든요. 좀 길게 보고 싶으면 길게 보게, 짧게 보고 싶으면 짧게 보게, 완전 짧게 보고 싶으면 완전 짧게 해서 편집해서 많이 올릴 거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운동을 루즈하게 하게 되네요. 근데 사실 요즘 내가 운동 재미가 좀 떨어졌거든요. 운동 재미가 좀 떨어져서 운동 파트너를 좀 구하고 싶은데, 운동 파트너가 제가 생활이 좀 불규칙해요. 운동 파트너 구하면 또 구하는 대로 좀 방해된다고 느낄 때도 있거든요. 무조건 혼자 하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재미는 떨어져서 계속 딜레마라서, 이렇게 방송 키고 운동하면은 좀 파트너 대신 할 수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가지고. 자, 이거 막 세트로 드롭 세트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운동 끝났고요. 어깨 운동입니다. 어깨 운동. 딴 데 다 보지 말고 어깨만 보십시오. 어깨만. 오늘 운동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 지금 가슴 운동 영상도 편집 다 해서 아마 내일이나 내일쯤에는 올라갈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클립 영상 좀 올리면서 이 어깨 운동 편집하고 있을 거거든요. 조만간 어깨 운동도 올라오니까 관심 부탁드리고, 라이브 방송 매번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제 영상 올라오는 거 바로바로 보시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요즘 구독자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설 연휴인데도 귀성길 운전 조심하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가족들 뵈러 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바이바이.